삼일운동 이후 개별적인 독립운동을 하나로 이끌어줄 중심단체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준 것이 바로 중국 상하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였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도 궁금하죠? 따라가세요, 이 사람! 오늘도 열심히 출동해볼까? 응? 상하이? 어이? 너무 먼데? 어떡할까? 뿡 기차 타고 갈까? 아니면 이 배를 타고 갈까? 뭐 어쨌든 출동이야. 아이. 먼 여행은 먼 여행이야. 이거 어떻게 가지? 아하!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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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따라와. 오호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오, 여기가 상하이로구만. 근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지, 그렇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도 이렇게 정부가 떡하니 있으면은 이 독립운동하기도 참 좋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머나먼 곳에다가 정부를 딱 갖다 놨냐 이거지. 이 1919년 이 3월 1일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지. 그런데 이 3.1운동이 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독립운동을 하나로 잘 이끌어줄 그런 대표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정부야.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일제가 말이야 이 정부를 그냥 두겠나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나? 중국 상하이 저기 멀리에다가 정부를 떡하니 놔둔 것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도 만들고요.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로는 이동휘를 선출했습니다. 이 한민족의 의지를 모아서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정부라는 뜻이죠. 일제가 중국을 침략한 이후에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은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의 선두에 서서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먼저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을 우리에게 모두 전달해 줄 수 있었죠. 또 하나, 이 독립공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독립공채란 일종의 증명서인데요. 이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나라 안팎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모금운동을 했는데요. 나라가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면 이 받은 돈에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는 증명서가 바로 독립공채였던 것입니다. 이 독립공채는 특히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많이 샀다고 하죠.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님 맞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요. 먼저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죠.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상하이 훈커오 공원에서 폭탄을 던져 일본의 고위 관리들을 제거한 윤봉길 의사, 모두 우리 한인 애국단입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몸을 바칠 각오를 하고 찾아왔다고 말하는 이봉창. 김구는 이봉창의 대범함을 알아보고 거사를 계획합니다. 1932년 1월 8일 이봉창은 일본 국왕을 향해 도쿄에서 수류탄을 던지죠.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이봉창은 1932년 10월 10일 일본의 감옥에서 순국합니다. 장부가 집을 떠나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이 윤봉길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또 김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932년 4월 29일 그는 훈커우 공원으로 가죠. 그날은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한 것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윤봉길은 일본 관리들이 앉아있는 단상을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폭탄으로 많은 일본의 고위 관리들이 죽거나 다쳤지요.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중국의 10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 한 명이 이루었다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도 합니다. 윤봉길은 상하이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일본으로 후송되어서 12월 8일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순국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후에 일제의 탄압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이 중국 상하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서 여기저기 유랑 생활까지 해야 했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이 한국 광복군이라는 군대까지 창설했습니다. 자, 이때 일본은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연합군과 싸우고 있었는데요. 이 한국 광복군은 연합국 쪽 영국군하고 손을 잡고 인도, 미얀마까지 가서 일본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미국의 OSS 특별 훈련을 받으면서 이 한국으로 침투 작전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 손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1945년 8월 15일 일본군은 연합국에 항복을 하지요. 자, 우리 손으로 자주 독립을 이룩하겠다는 꿈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김구 선생님은 일본의 항복 소식이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 같았다 할 정도였다죠. 삼일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많은 일을 했어. 이 독립공채도 발행하고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말이야. 또 한인 애국단도 만들었지. 게다가 군대인 한국광복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국, 미국, 중국하고 연합해서 일본과 잘 싸웠다지. 장하다 장해. 정말 많은 일을 했어. 아하, 그나저나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아주 큰 성과를 거둔 전투가 있었다지? 3.1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은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만주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조직되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이 있었습니다. 장군! 봉오동 전투에서 대패한 일본군이 그 보복으로 우리 북로 군정서군을 공격할 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 어디 올 테면 와봐라.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혼내주겠어. 홍범도 장군도 함께 일본군을 물리칩시다. 네, 꼭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5만 명,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연합군은 2,800명뿐이었어요. 수가 많은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산속이 유리하겠어. 독립군 부대는 백두산 부근인 청산리에 숨어 있다가 일본군이 깊숙이 들어오자 한꺼번에 공격했어요. 지금이다! 또 마을에 독립군이 도망갔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게 한 독립군은 방심한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독립군 있지? 아닙니다. 독립군은 허둥지둥 도망갔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군? 지금이다! 쏴라! 또 당했다! 이렇게 청산리 전투는 세계 전투사에 남을 역사였습니다. 6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통해 3천여 명의 일본군을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청산리에서 크게 이긴 전투라는 뜻에서 이 전투를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자, 이 승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독립군의 강한 정신, 그리고 청산리라는 지형을 잘 이용한 작전, 이 만주 지역에 있던 우리 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산리 대첩의 대패 이후에 일본은 보복을 또 준비합니다. 이 간도 참변이라고 하죠. 간도 지역에 있던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맙니다. 이 1920년 10월부터 11월 이 2달 사이에 3,600명의 우리 주민과 독립군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집, 학교, 그리고 양식, 식량까지 모두 불태웠죠. 이 독립군 기반 자체를 모조리 없애려는 일본군의 만행이었습니다. 아이고, 요새 이 세계가 경제적으로 불황이래. 아유, 미국에서 뭐 경제 대공황 뭐 이런 게 나타났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빡 퍼지면서 그냥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네. 아, 그런데 말이야. 일본이 이 경제 불황을 극복하려고 이 만주 지역도 쳐들어가고 중일 전쟁도 터뜨리고 태평양 전쟁도 터뜨리고 이런다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나? 사람하고 물자가 필요하지. 아이고, 이런. 이 일본이 이 사람하고 물자를 우리 이 한반도에서 가져가려고 한다네. 뭐라고 하면서?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뭐 이래가면서 말이지. 이걸 바로 내선일체라고 한다지. 아이고, 나 참 보자니까 별말을 다. 아우. 일본이 우리에게 강요한 이들을 고발합니다. 첫째, 일본어 사용이 있어요. 아이고, 참네. 수업 시간에 일본어 사용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더니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일본어를 사용하래요. 두 번째, 아이고, 이 신사 참배를 하라는구만. 일본의 신하고 이 조상을 모신 이 신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절을 하래. 아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라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안 바꾸면 이 쌀도 안 주고 기차표도 못 사고 학교에서 혼도 난대. 이 어린 남자들을 이 전쟁터로 군인이 되게 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게다가 또 이 남자들을 이 탄광이나 이 공장에 데려가서 이 노동을 시키는데 밥도 제대로 안 주지, 잠도 제대로 안 재우지. 이 막 노동을 그렇게 시키니 이 배고파 죽고 병들어 죽고 그 고생이 말도 못한답니다. 아이고, 그리고 이 어린 여자들은 말이에요. 끌고 가서 이 노동도 시키고 또 이 끌고 가서 일본군 위안부로도 만들어버렸대. 아이고, 근데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아프네. 일본은 말이야 또 이 한반도를 이 침략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보급하는 곳으로 만들어서 이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쌀을 거두어가고 또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숟가락, 이 녹그릇, 이 가마솥, 이 금속 제품은 다 빼앗아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이대로 주저앉지 않았죠. 자, 독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단 우리 지식인들은 지금 당장 독립을 이루는 것은 어렵다라고 느꼈고요. 이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이 물산 장려 운동 한마디로 하면 일본 제품 쓰지 말고 조선 제품을 쓰자라는 운동입니다. 1920년 이 조만식이 조선 물산 장려회를 만들면서 전국적으로 퍼졌는데요. 하지만 그때 당시 일본의 자본, 기술, 생산 능력보다 이 조선의 것은 좀 뒤처진 상태였고요. 또 하나, 이 조선의 물건을 사자라는 이 유행이 퍼지면서 조선의 상품들 값이 좀 올랐답니다. 자, 이런저런 어려움과 일본의 방해 때문에 이 물산 장려 운동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은 이 조선 사람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다스리기 힘들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과 지식인들이 한글 강습회를 열고요. 글자를 보급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민족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세 번째 노력, 이상재, 이승훈. 자, 이들은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모금 운동조차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이고, 요게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기차지. 이 학생들이 많이 탔구만. 아이고, 이 덜컹거려서 그러나 이 기차를 타니까 졸음이 오네, 졸음. 이거 놓으라고. 뭔 소리야? 뭘 놔? 뭘 놔? 예쁘게 생겼구만. 이게 무슨 짓이야? 놓으라고. 당장 놓지 못해? 약한 여학생한테 무슨 짓이야? 조센징이 어디 감히.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게 무조건 조선 학생이 잘못이다. 조선인들만 구속해. 뭐라고요?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로 학생들은 공정하지 못한 일본의 태도에 반발하며 그때까지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학생과의 차별 대우를 없애라! 한국인은 한국어로 공부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불만과 울분은 시위 운동으로 번져나갔죠. 이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고요. 일반 사람들까지 함께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던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정하게 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이 지식인들이 말이야, 이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물산 장려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대학 설립 운동을 일으켰다, 이것이지. 그리고 말이야, 이 일본 경찰의 이 차별에 항의해서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 3.1운동 이후에 이 최대로 큰 그런 항일 운동이었지. 아하,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고, 이 새벽 밝으면 아침이 오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광복도 머지않았어?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꿈에도 그리던 광복을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로 넘쳐났죠. 하지만 곧 우리는 그 기쁨을
온전히 맛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음 시간에 알아보죠.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어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많은 일을 했어. 이 독립공채도 발행하고 독립신문도 발행하고 말이야. 또 한인 애국단도 만들었지. 게다가 군대인 한국광복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국, 미국, 중국하고 연합해서 일본과 잘 싸웠다지. 장하다 장해. 정말 많은 일을 했어. 아하, 그나저나 이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들이 아주 큰 성과를 거둔 전투가 있었다지. 3.1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은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만주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조직되어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그중에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이 있었습니다. 장군! 봉오동 전투에서 대피한 일본군이 그 보복으로 우리 북로 군정서군을 공격할 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 어디 올 테면 와봐라. 이번에야말로 단단히 혼내주겠어. 홍범도 장군도 함께 일본군을 물리칩시다. 네, 꼭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5만 명,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연합군은 2,800명 뿐이었어요. 수가 많은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산속이 유리하겠어. 독립군 부대는 백두산 부근인 청산리에 숨어 있다가 일본군이 깊숙이 들어오자 한꺼번에 공격했어요. 지금이다! 또 마을에 독립군이 도망갔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게 한 독립군은 방심한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독립군 있지? 아닙니다. 독립군은 허둥지둥 도망갔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군. 지금이다! 쏴라! 또 당했다! 이렇게 청산리 전투는 세계 전투사에 남을 역사였습니다. 6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통해 3천여 명의 일본군을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많이 혼내주겠어. 홍범도 장군도 함께 일본군을 물리칩시다. 네, 꼭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5만 명,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의 연합군은 2,800명 뿐이었어요. 수가 많은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산속이 유리하겠어. 독립군 부대는 백두산 부근인 청산리에 숨어 있다가 일본군이 깊숙이 들어오자 한꺼번에 공격했어요. 지금이다! 또 마을에 독립군이 도망갔다는 거짓 소문이 퍼지게 한 독립군은 방심한 일본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독립군 있지? 아닙니다. 독립군은 허둥지둥 도망갔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서워서 다 도망간 거군. 지금이다! 쏴라! 또 당했다! 이렇게 청산리 전투는 세계 전투사에 남을 역사였습니다. 6일간 10여 차례 전투를 통해 3천여 명의 일본군을 무찔렀기 때문입니다. 청산리에서 크게 이긴 전투라는 뜻에서 이 전투를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자, 이 승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독립군의 강한 정신, 그리고 청산리라는 지형을 잘 이용한 작전,
이 만주 지역에 있던 우리 동포들의 헌신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산리 대첩의 대패 이후에 일본은 보복을 또 준비합니다. 이 간도 참변이라고 하죠. 간도 지역에 있던 우리 민족을 학살하고 맙니다. 이 1920년 10월부터 11월 이 2달 사이에 3,600명의 우리 주민과 독립군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 집, 학교, 그리고 양식, 식량까지 모두 불태웠죠. 이 독립군 기반 자체를 모조리 없애려는 일본군의 만행이었습니다. 아이고 요새 이 세계가 겹쓰리기 힘들었으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과 지식인들이 한글 강습회를 열고요. 글자를 보급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합니다. 민족의 실력을 기르기 위한 세 번째 노력, 이상재, 이승훈. 자, 이들은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모금 운동조차 실패를 하고 맙니다. 아이고, 요게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기차지. 이 학생들이 많이 탔구만. 아이고, 이 덜컹거려서 그러나 이 기차를 타니까 졸음이 오네, 졸음. 놔! 이거 놓으라고! 왜 뭔 소리야? 뭘 놔? 뭘 놔? 예쁘게 생겼구만. 이게 무슨 짓이야! 놔! 놓으라고! 당장 놓지 못해? 약한 여학생한테 무슨 짓이야? 조센징이 어디 감히. 덤빌 테면 덤벼봐라. 이게 무조건 조선 학생이 잘못이다. 조선인들만 구속해. 뭐라고요?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일로 학생들은 공정하지 못한 일본의 태도에 반발하며 그때까지 참아왔던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학생과의 차별 대우를 없애라! 한국인은 한국어로 공부하게 해달라! 그리고 이 불만과 울분은 시위 운동으로 번져나갔죠. 이를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고요. 일반 사람들까지 함께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최대의 독립운동이었던 이 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11월 3일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로 정하게 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이 지식인들이 말이야, 이 우리 민족의 실력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물선 정려 운동이었고, 또 하나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대학 설립 운동을 일으켰다, 이것이지. 그리고 말이야, 이 일본 경찰의 이 차별에 항의해서 광주 항일 학생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것은 이 3.1운동 이후에 이 최대로 큰 그런 항일 운동이었지. 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지, 그렇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도 이렇게 정부가 떡하니 있으면은 이 독립운동하기도 참 좋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머나먼 곳에다가 정부를 딱 갖다 놨냐 이거지. 이 1919년 이 3월 1일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지. 그런데 이 3.1운동이 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독립운동을 하나로 잘 이끌어줄 그런 대표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정부야.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일제가 말이야, 이 정부를 그냥 두겠나 말이지.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했나? 중국 상하이 저기 멀리에다가 정부를 떡하니 놔둔 것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도 만들고요.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로는 이동휘를 선출했습니다. 이 한민족의 의지를 모아서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정부라는 뜻이죠. 일제가 중국을 침략한 이후에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은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의 선두에 서서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먼저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을 우리에게 모두 전달해 줄 수 있었죠. 또 하나, 이 독립공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독립공채란 일종의 증명서인데요. 이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나라 안팎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모금운동을 했는데요. 나라가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면 이 받은 돈에 이자를 쳐서 주겠다라는 증명서가 바로 독립공채였던 것입니다. 이 독립공채는 특히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이 많이 샀다고 하죠.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 많이 들어본 말인데. 에이? 아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선생님 맞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 김구요. 먼저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였죠.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먼 여행은 먼 여행이야. 이거 어떻게 가지? 아하! 상하이 트위스트 추면서 따라와. 오호! 상하이. 오, 여기가 상하이로구만. 어이, 근데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인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어도 이렇게 정부가 떡하니 있으면은 이 독립운동하기도 참 좋을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머나먼 곳에다가 정부를 딱 갖다 놨냐 이거지. 이 1919년 이 3월 1일 전국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지. 그런데 이 3.1운동이 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 독립운동을 하나로 잘 이끌어줄 그런 대표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게 정부야.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일제가 말이야 이 정부를 그냥 두겠나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했나? 중국 상하이 저기 멀리에다가 정부를 떡하니 놔둔 것이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헌법도 만들고요.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그리고 국무총리로는 이동휘를 선출했습니다. 이 한민족의 의지를 모아서 민주적인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정부라는 뜻이죠. 일제가 중국을 침략한 이후에는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도 했지만은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독립운동의 선두에 서서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먼저 독립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독립신문을 통해서 나라 안팎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을 우리에게 모두 전달해 줄 수 있었죠. 또 하나, 이 독립공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독립공채란 일종의 증명서인데요. 이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나라 안팎에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 모금 운동을 했는데요. 나라가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면 이 받은 돈에 이자를 쳐서 주겠다.